1992년 12월 18일 대한민국에서는 그간의 역사 흐름을 바꾸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문민, 즉 민간인 출신인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죠. 1963년부터 한국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던 군 출신 대통령들이 정권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그러한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죠. 이제는 문민으로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 김영삼.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인 대통령 시대는 끝났으나 여전히 대한민국 내에서는 군사 정권을 이끌던 군인 집단이 거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회였습니다. 하나회란 전두환, 노태우 등 영남 출신 육군사관학교 11기생을 필두로 설립된 군내 사조직입니다. 이들은 원래 회원수 5명의 작은 집단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해 무려 수백 명을 거느린 국군 내 최대 세력으로 부상하죠. 그들이 성장한 결정적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의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과 같은 영남 출신으로 구성된 하나회를 마음에 들어했고 대통령의 친위대로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회는 군 요직들을 장악했고 하나회 리더 전두환은 박정희를 최근접에서 지키는 30경비대 대장을 거쳐 보안사령부 사령관까지 올랐죠. 이후 박정희가 12.6 사건으로 암살된 뒤 혼란상이 일어나자 전두환은 이를 틈타 하나회를 이끌고 12.12 군사반란을 감행해 군을 장악했고 이듬해 대한민국 정권까지 장악해 전두환은 끝내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초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좌절시켜가며 얻은 권력이었죠. 그 뒤를 이어 하나회의 2인자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죠. 13년간 두 대통령이 모두 하나회 리더였으니 국군은 완전히 하나회 손 안에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최고 서열 군 직책은 모조리 하나회가 차지했죠. 당연히 이들은 군을 넘어 민간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뻗쳤으므로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는 쿠데타를 일으킨 불법 사조직 하나회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취임 당시에도 모든 군 주요 보직은 하나회 것이었고 이들은 김영삼 취임 전부터 벌써 압박에 들어갑니다. 하나회 핵심이었던 최세창 국방장관은 김영삼을 겨냥하여 문민정부는 군과 협조가 잘 될 것이다. 군대는 대통령이 아닌 하나회에서 관리하겠다. 라는 식의 노골적 도발을 한 것입니다. 이에 김영삼은 매우 분노했다고 회고했죠. 사실 하나회 군인들은 김영삼이 자신을 못 건드릴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민간인 출신이니 군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김영삼은 3당 합당이라 하여 하나회가 배후에 있는 정당 민주정의당과의 연합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죠. 김영삼이 군을 건드리지 않으리라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었죠. 김영삼에게 3당 합당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회 숙청에 칼날을 갈던 그였죠.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몸담은 그에게 군사정권을 이끌어온 세력의 축출은 필수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은 취임과 거의 동시에 빠르게 주요 보직인 국방장관, 대통령 경호실장을 비하나회 인사로 교체했죠. 도발을 했던 최세창 국방장관이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회는 그럼에도 여유가 있어서 뭐 상관없다. 이런 건 그냥 보여주기용 인사겠지. 이 정도는 예상한 바야. 그 후 김영삼은 1993년 3월 5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은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회 측은 이 역시도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연설은 이후 이어질 거대한 숙청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3일 뒤인 3월 8일 오전 7시 30분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했던 권영애 국방장관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군 장성들은 언제 바꿀 수 있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이 말에 권영애는 대통령께서 통수권을 행사하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김영삼은 곧바로 그래요?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오늘자로 바꿉니다. 권영애 국방장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대략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은 파악했었으나 이렇게 빠르게 숙청이 집도될 줄은 몰랐죠. 그는 신속히 명령을 이행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불과 4시간 뒤 경질했습니다. 이 둘은 하나회의 핵심 인물로 김진영은 전두환계 인사의 대표격인 거물, 서완수는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었던 보안사령부의 후신 기무사령관
군사사령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기무사는 군 및 민간인 정보까지 수집하고 심지어 대통령 독대 권한까지 가진 엄청난 권력기관이었죠. 그런 실세들을 단칼에 자르고 비하나회 인사들을 후임으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서완수 기무사령관은 한창 회의 중일 때 경질 소식을 듣고 벙찌게 되죠. 숙청 다음날 청와대 회의에서 창백해져 있는 측근들에게 김영삼은 "니들도 많이 놀랐지?" 라고 웃으며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깜짝 인사는 위험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하나회 측에서 큰 반발이 터질 수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김영삼을 과소평가하며 뭐 좀 아프긴 한데 이건 그냥 국면 전환용 깜짝 쇼다. 김영삼도 지금 내부 정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 관심 좀 돌려보려고 이런 이벤트 벌이는 거지. 이게 마지막일 거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영삼은 멈추지 않고 3주 뒤 기무사를 향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전두환이 앉아있었던 보안사의 후신이 기무사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제한하고 인원을 대폭 감축시켜. 이 개편안에 순식간에 기무사 권한은 약화되고 3,000명의 인원 중 1,000명이 감축, 대통령 독대권까지 폐지됐죠. 기무사의 위상은 순식간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하나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다급하게 정보망을 동원해 김영삼의 계획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실세들에게 접근해봐도 그들은 숙청 관련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영삼은 오로지 자신과 최측근 3명 정도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은밀하게 진행했기 때문이죠. 김영삼은 틈을 안 주고 곧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는 앞선 2월 27일 자신의 전 재산을 깜짝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위 공직자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선언, 3월 18일에 각종 장관급 및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었죠. 이에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당 의원, 특히 군인 출신 의원들의 재산을 들여다보니 과도하게 많은 재산이 있었으며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던 것이죠. 이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며 군대 개혁 요구가 빗발쳤고 부정부패의 당사자인 하나회는 상대적으로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이때가 적기라고 판단, 4월 2일 재빨리 하나회가 장악했던 핵심 요직인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군부 최고 실세인 안병호 수방사령관 그리고 김영선 특전사령관이 경질되고 두 직책은 비하나회에게로 넘겨졌죠. 이 숙청은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수방사와 특전사는 유사시 중앙정부를 일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 때 핵심 주역이기도 했고 전두환마저 이들의 무력이 두려워 사령관에 자기 중에 자기 사람만 앉힌 바 있습니다. 즉 김영삼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집단 둘이 단칼에 잘린 것이었죠.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역풍이 불 수 있었습니다. 숙청이 본격화되자 군 안팎의 기득권 세력은 암묵적으로 연대해 김영삼에 맞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빠른 숙청으로 그들의 수족은 일찌감치 날아가 버렸습니다. 충격에 빠진 하나회는 한탄했죠. 아니, 군 내부 사정도 모를 민간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군을 장악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이는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김영삼은 군에 대해 모르긴커녕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었죠. 그는 군사정권 동안 오랫동안 국방 분과 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어서 자연스럽게 군에 관심을 갖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미 숙청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죠. 모든 것은 김영삼의 큰 그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숙제는 있었죠. 수뇌부는 절단되었지만 아직 그 아래 하나회 장교들은 개혁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까지 숙청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회 명단 살포 사건이었죠. 4월 2일 아침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 아파트촌의 장교들은 출근길에 승용차 창문에 끼워진 괴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육사 하나회 회원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현역 중장급인 육사 20기부터 중령급인 36기까지 총 142명의 하나회 회원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퍼지자 장교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사실 당시에는 하나회가 지금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기껏해야 육사 26기 정도를 마지막으로 명맥이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회가 건재함이 만천하에 알려졌고 비하나회 장교들은 분노했죠. 명단에 든 인물들은 어김없이 육사
동기생 중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회끼리 끌어주며 제일 진급을 빨리 했던 것이죠. 비하나회 장교들은 강력히 비판하며 어쩐지 거들먹거리더라니, 불법 사조직이며 군기를 물랑케 하는 하나회를 군에서 즉각 추방하라. 문서살포 범인은 곧 자수했죠. 범인은 육사 31기였던 백승도 대령이었습니다. 한편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문서에 있는 142명 중 무려 105명이 하나회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장성의 경우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회였죠. 김영삼 측도 이 소식을 듣고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안되겠어. 적당히 하려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퍼져 있다니. 추가 개혁을 집도해야겠다. 그리고 하나회 명단에 적힌 장성급, 그 아래 영광급 장교들에게 개혁 작업이 들어갑니다. 사실 높은 장군은 그냥 보직을 안 주면 되니까 경질이 쉬웠지만 소장급 이하는 군인사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질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회 회원들을 저 멀리 한직으로 좌천시켰죠. 군은 한번 나쁜 보직으로 빠지면 경력 관리가 안 돼 다시는 요직에 복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회 장교들이 좌천되었고 진급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하나회 하급 장교들은 선배의 가입 권유를 받았다가 이게 뭐람, 우리가 이런 처분을 받는데 그래도 하나회 선배들이 도와주시겠지, 우린 형님과 아우잖아. 하지만 절대 다수의 선배 하나회원들은 아우들을 구제해주지 않았죠. 이에 그들은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삼은 곧 12.12 군사반란에 참가했던 원로 하나회들에게도 메스를 대죠. 그렇게 5월 24일 당시 군 최고 서열인 이필섭 등을 포함해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군 고위직 장성을 대거 경질하죠. 비슷한 시기 1, 2, 3 야전군의 사령관들까지 교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숙청이 몇 차례씩이나 일어났고 김영삼 대 떨어진 별 수만 도합 40여 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화까지 있을 정도이죠. 대통령은 신임 장군에게 직접 별을 달아주는 것이 관례인데 어찌나 별이 많이 날아갔던지 달아줄 새로운 별이 제작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과 다른 국방부 간부들이 갖고 있는 계급장을 급히 구해다 떼서 별을 달아주었죠. 그런데 이런 숙청 과정에서 하나회도 반발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청 4개월째인 7월 9일 서울 옥수동 한식당에서 군 장성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식 도중 갑자기 하나회였던 이충석 소장이 소리쳤죠. 군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해도 돼? 정부가 군 장성들을 막대하니까 외부에서도 제멋대로들 군을 매도하잖아.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이지. 하고 난데없이 찻잔과 맥주컵을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충석은 동료 장성들과 계속 술을 마신 뒤 엎혀서 귀가했죠. 이는 일견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김영삼 정부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위험한 작업 속에서는 이런 작은 사건도 기폭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발단으로 해서 하나회 전체의 집단 행동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충석 소장은 일주일 뒤 전격 해임됐죠. 또 다른 반발도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에는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하나회였던 오형근 소장이 이임식에서 생도들을 앞에 모아놓고 분노를 토로하며 그동안 군은 언론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매를 맞았다. 일부 정치권도 군의 자존심을 짓밟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분열을 조장했다. 군이 과거에 무슨 큰 혜택이라도 받은 것처럼 국민들은 잘못 알고 있다. 이제는 군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할 것이다. 라고 소신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얼마 뒤 보직 해임되었죠. 숙청 작업은 1994년까지 계속되었고 그렇게 김영삼은 도합 군단장급의 62%, 사단장급의 39%를 교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군대가 뿌리째 바뀌었다는 증거였죠. 또한 김영삼은 동시에 군 부패 척결에도 앞장섰습니다. 군내 각종 비리를 수사, 총 23명의 군 장성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죠. 특히 1974년 시작됐던 대규모 한국군 전투력 증강 사업, 율곡 사업을 정부가 조사해보자 여기서도 비리가 터져나와 전직 국방장관, 참모총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줄줄이 구속 등 사법 처리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군 개혁으로 김영삼은 군인을 정치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는 국군을 완전히 문민의 통제 하에 두는 분수령이 되었죠. 이렇게 극적인 개혁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정말 보기 드뭅니다. 지금도 미얀마, 이집트 등 많은 나라들은 군부를 통제하지 못해 쿠데타를 허용했고
군인 출신 인사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불과 2년도 안 되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던 하나회는 명맥이 완전히 절단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군에 의해 나라가 좌우되는 일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죠. 만일 김영삼이 하나회를 숙청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숙청 적기를 놓쳐서 하나회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정부가 하나회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면 하나회는 즉시 정부를 압박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정책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후 정부들은 군의 눈치를 보며 할 일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삼도 이런 말을 남겼죠. 남미 여러 나라들은 민정이 군부를 완벽 통제하지 못해서 군부의 정치 개입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다. 그 이유로 나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장 핵심인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를 완벽하게 확보한 것이다. 김영삼이 이렇게 숙청에 성공한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최대한 숙청을 비밀로 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회는 숙청 의도를 초기에 파악할 수 없었죠. 두 번째, 시간을 주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숙청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을 주면 하나회가 세력을 규합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런 전광석화의 숙청이 이루어지려 할 때 하나회는 방심하고 있었죠. 김영삼은 하나회가 배후에 있는 민주정의당과 합당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기도 하고 민간 출신이라 군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회 숙청이 어렵다고 오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숙청 비결에 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 모든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따르며 군내 특수사조직 하나회의 경우 언제라도 세력을 규합해 저항할 개연성이 높았다. 따라서 그럴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숙청을 단행하는 길만이 최선의 선택이었다.